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하늘은 점차 가을빛으로 변하고 나무는 여름 내 울창했던 외투를 벗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시간에 순응하고 있는데 시간을 거스르려는 노력은 유독 사람만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람들의 많은 외침들 준비했습니다. 9월 15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양평군을 지나는 KTX 올림픽선의 정차역을 두고 양평군 동서의 민심이 나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중간 집화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중랑구가 환경정비를 마쳤지만 주민 피해는 여전합니다. 8년간 지지부진했던 공덕시장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볼멘 목소리입니다. 종로구 세검정 6교 철거를 두고 아이 안전과 교통 흐름 개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림픽 기간 동안 인천공항과 강릉을 오가는 KTX 올림픽선이 운행됩니다. 그런데 이 열차가 양평군의 민심을 동서로 갈라놓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취재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용석 기자. 네, 중앙선 전철 용문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 기자. 이 KTX 올림픽선 운행이 뭐가 잘못됐기에 양평 민심을 갈라놓는다는 겁니까? KTX 올림픽선은 내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인천공항과 강릉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예. 그 운행 구간 중에 양평군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정차역을 양평군의 서부권역인 양평역으로 하느냐, 아니면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동부권역인 용문역으로 하느냐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정차역을 양평역으로 정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이 코레일 측에서 KTX 올림픽선의 이 양평역 정차를 공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용문역 정차를 희망하는 동부권 주민들이 지난달 30일에 집회까지 열어가면서 이 반대의 목소리를 상당히 높여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장에 나와 있는 이곳 용문역은 현재 오늘 5일장이 들어선 날인데요. 제 뒤쪽으로 지금 보면은 양평역 정차를 용문역 정차를 외면하는 코레일은 각성하라, 이런 그 반대 플래카드가 여전히 나부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KTX 올림픽선이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운행된다고 이 서두에 말씀해 주셨죠. 약 열흘 정도만 운행되고 마는 네네. 열차인데 이 정차역 결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KTX 올림픽선 운행이 끝난 내년 3월 중순 이후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신형 고속전철인 EMU KTX 신형 열차가 이 청량리를 출발해서 양평군을 거쳐 이 강릉까지 상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열차의 양평 구간 정차역 결정에 있어서 이번 KTX 올림픽선 정차역 선정이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바로 이 지역사회의 주된 관측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아울러서 덩달아 이 지역의 그 부동산 시장도 춤을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양평군 용문역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용석 기자였습니다. 일단 국토부와 코레일 측은 양평역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인데 용문역 주민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사실상 민심이 양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평군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번엔 서울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쓰레기 중간 집화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 구청과 주민과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랑구 면목 5동 얘기인데요. 최근에 중랑구가 악취 저감 장치를 마련하고 환경 정비도 마쳤는데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중랑구 면목동 쓰레기 중간 집화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집화장이군요. 어떤 종류의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쓰레기 중간 집화장입니다.
말 그대로 이 쓰레기를 최종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에 보내기 전에 모여지는 중간 형태의 어떤 집화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곳은 크게 세 종류의 쓰레기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 왼쪽 아래로 보시면 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는 생활 쓰레기가 모여지고 있고, 예. 그리고 파란색 가건물 형태에는 이 폐형광등과 폐건전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 저 먼 곳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오랜 기간 중간 집화장을 두고 구청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깊었다고 하는데 최근 중랑구가 대대적인 시설 정비를 마쳤다고요. 네, 이 쓰레기 중간 집화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온 가장 큰 불편은 역시 악취였습니다. 네. 이 때문에 군은 올 7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냄새 저감 장치를 설치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고 또 밝혔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데크 형태의 작은 산책길이 보이실 겁니다. 네. 제 오른쪽은 중랑천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곳과 연결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했다는 것이 또 구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군은 또 쓰레기의 집화량을 확연히 줄였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생활 쓰레기의 경우에는 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집화를 하고 있고, 폐건전지와 폐형광 등은 한 달에 한 번 다른 곳으로 수거해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중랑구는 이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라는 입장인데 피해를 호소했던 주민들의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인근 주민들은 이 숱하게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인근 주민 직접 모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쪽으로 보시고요. 예, 이쪽으로 보시고요. 예, 이 인근에 또 쓰레기 집화장 인근에 살고 계시는데, 이 군은 현재 쓰레기 집화장에 어떤 환경 정비를 마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체감하시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냄새가 아주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밤 한 10시 한 50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한 2시까지 이 주민들이 이렇게 숙면을 취해야 될 그 시각에 냄새가 너무너무 심하게 무지막지하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도 못 자고 냄새도 너무 나고 창문도 못 열어놓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악취의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또 주민분들을 뵙고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민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했던 것이 바로 직송체제 전환 아니면 또 집화장의 이전 폐쇄였습니다. 현재도 그 안을 고수하고 있고, 주민들이 또 궁극적으로 바라는 사안은 또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당연히 정말 처리장으로 직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본 결과 다른 구에서도 지금 직송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우리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발생시키면은 쓰레기를 버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해서 이 주민들의 고통이 받지 않도록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이 예. 주민자치 시대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 고통을 받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우리가 숨을 못 쉬고 사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우리는 찾기를 원하고, 또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이렇게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그 하천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천변을 돌려받아서 자연 하천으로 우리는 돌려주시기를 주민들은 강력히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김 네, 기자, 주민분 얘기를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들 말로는 정비 후에도 악취는 여전하다는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주민들이 네. 궁극적으로 바라는 점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쓰레기 처리의 직송 전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네. 중랑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직송 체제 전환은 이 지난해 구의회 구정 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이 당시 나진구 구청장은 이 직송 체제 전환은 예산과 비용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더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당시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현재 올해 또 구청 입장을 들어본 결과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역시 직송 체제 전환은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올 시설 정비를 마치면서 직송을 할 수 있는 중형 차량을 2대를 동시에 구매했습니다. 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직송 체제 전환은 어렵고, 또 이 집화장 폐쇄는 불가피하다, 집화장 폐쇄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군은 예. 여전히 이 집화장 운영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까지 중랑구 면목동 쓰레기 중간 집화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대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앞에서 보는 이 양평군 기사와는 좀 반대되는 상황 같습니다. 지역 내에서 필요한 시설이지만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쓰레기 집화장 소식이었습니다. 중랑구 연결해봤습니다.
8년 전 재래시장 정비 사업이 추진됐지만 최근에야 시공사 선정을 마친 곳이 있습니다. 마포구 공덕시장 얘긴데요. 하지만 임차 상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정비 사업을 바라보는 상인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1967년에 문을 연 마포구 공덕시장입니다. 과일이나 생선 등을 파는 재래시장이 있고 한쪽에 위치한 족발골목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즐겨 찾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덕시장은 예전만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논의됐고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 사이 재개발 소문이 돌아 손님은 30% 가까이 줄고 빈 점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7, 8년 가까이 이 상권이 계속 죽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상인들의 또 다른 걱정은 30년 이상 생업을 잇고 있는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일대 정비 사업 면적은 공덕시장과 마포시장을 포함해 8,493제곱미터. 주상복합타운이 들어서 쇼핑시설과 먹거리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 계획이나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먹거리라는 게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거 외국 사람들한테 알려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를 왜 굳이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이 좋은 먹거리를 주게 하는지. 마포구는 조합에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임차 상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합의 계획이 나올 때까지 상인들의 거취는 불분명한 상황. 하지만 현재 조합원들 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공덕시장 정비 사업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주택가 주민들이 육교를 없애고 대신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 육교 철거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들 안전이냐, 주민들의 교통 편이냐, 이 둘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송지현 기자입니다. 종로구 신영동 세건보도 육교입니다.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돼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이에 종로구가 예산 10억 원을 들여 육교를 재건설하기로 하고 공사 발주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공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육교 재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육교를 없앤 자리엔 구기터널 방향으로의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검정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좌회전 허용이 안 돼 구기터널로 이동하려면 1km가량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차가 밀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5분이면 갈 거리를 30분 이상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금방 좌회전이 되면은 여기 좌회전되면 여기서 그냥 돌아가는데 여기서 저 상명대 앞에서 돌려서 이렇게 가야 되고 또 요리 진입해서 올 사람들은 또 구기동 쫙 올라가서 또 여기 돌아서 여기 와야 되고 아이 잡순 분들은 여기 육도를 다니려면 힘이 들으니까. 하지만 이에 대해 세검정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육교를 없애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재 학교 앞 통행 속도를 시속 50km로 허용하고 있는데 횡단보도까지 설치된다면 통행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육교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아이들 횡단보도 설치가 됐을 때 저희가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보도 그 공간도 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아이들이 장난치거나 혹은 걸어가면서 장난칠 때 이 길로 차로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좌회전 때문에 신호등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기다리고 건널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엄마들이 염려스러운 거죠. 주민들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 이 도로의 구조상 좌회전을 허용할 수 있느냐 여부는 최종적으로 서울경찰청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만은 그래도 좌회전은 허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육교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학교 측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적어도 육교는 준치돼야 되고 어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딸려있는 육교는 준치돼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종로구는 육교 재건설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거는 불가하지만 횡단보도와 좌회전 신호 신설 등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심의 결과 좌회전 신호나 횡단보도 신설이 허용될 경우 반대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혜입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우리 동네 주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마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 금천구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주무관이 돼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주민과 구청장 간 첫 대면, 첫 만남이라는 어색함도 잠시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주차, 안전, 복지 등 작지만 마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고 차를 계속 오다 보니까 아이들을 피해서 나오다가 사고 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차 안 다니게끔 차단을 못하나요? 애들도 다니고 그랬는데 벌써 사고 난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간절함, 그만큼 구청장의 답변도 신중합니다. 제가 자꾸 변명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구청장이 이렇게 반대로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뾰족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이 마을 단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청장 직함을 잠시 내려놨습니다. 우리 동네 주무관 1호 명찰을 달고 주민들을 만난 겁니다. 주민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입니다. 직접 나오셔갖고 이제 얼굴 보면서 얘기하니까 또 왠지 그게 이제 잘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했다는 그런 뿌듯함도 있고. 최근 지방 행정이 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개편되는 추세인 만큼 구청장들도 주민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주민들도 그냥 단순히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공직사회가 함께 협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솔직하게 자기 삶에서 부닥치는 문제, 내가 골목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아닌 우리 동네 주무관으로서의 주민과의 만남은 다음 달 26일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에는 고구려 유적지인 호로고루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진강과 어우러진 멋진 풍경 때문에 방문객들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해바라기를 주제로 한 축제도 열려 나들이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승한 기자입니다. 고구려의 국경방어사령부였던 호로고루성입니다. 자연과 역사가 조화를 이룬 통일바라기 축제가 시작될 때면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칩니다. 어른 키만큼 자란 해바라기가 동화책을 펼쳐놓은 듯한 풍경을 연출하며 가을을 곱게 수놓았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방향으로 만개한 모습은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아이들은 개성 넘치는 포즈로 추억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계절의 묘미를 만끽하러 나선 나들이객들은 가을꽃이 안내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가며 여유를 즐깁니다. 임진강과 어우러진 옛성의 웅장함에 해바라기까지 더한 모습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됩니다. 너무 좋아요.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열과 성을 다해서 갖고 오신 것 같아서 아주 도시민들이 힐링하는 데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20만 본이나 되는 해바라기는 마을 주민 30여 명이 땀으로 일군 결실입니다. 4년 전만 해도 유해식물인 단풍잎 돼지풀이 뒤덮던 불모지였습니다. 버려져 있는 땅이었는데 이 지역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지역민들이 한번 스스로 여기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해바라기를 한번 심어보는 것이 어떨까. 주민자치원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고구려의 숨결이 머무는 곳에서 올해로 4회째 열리고 있는 연천군 장남면의 통일바라기 축제. 축제는 9월 17일까지 열리며 해바라기는 다음 주 주말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유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입니다. 이제 결승리그 진출팀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예선전 마지막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D조와 A조 경기가 열렸는데요. D조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승 진출을 위한 안간힘 D조 3위 인헌과 5위 수유가 만났는데요. 결과는 수유가 인헌을 14대 7로 꺾었습니다.
수유는 이로써 대회 첫 승을 힘겹게 따냈습니다. A조 경기입니다. 지난 대회 우승팀과 준우승팀이 예선전 마지막 경기에서 만났는데요. 효재와 강남의 대결. 결과는 공교롭게도 지난 결승전과 같은 8대6 스코어가 났습니다. 강남이 승리했습니다. A조 두 번째 경기는 영일과 중대의 대결입니다. 팽팽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중대가 영일을 10대0, 4회 콜드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패배에도 불구하고 영일은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A조 마지막 경기는 남정과 이수의 대결입니다. 4연패를 당한 남정의 분발이 필요했던 경기였는데요. 간절함이 통한 걸까요? 결과는 8대0으로 남정이 이수를 꺾었습니다. 이어서 D조와 A조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갈산이 4승으로 결승 진출이 확정된 가운데 봉천과 인헌, 수유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A조 순위입니다. 효재가 예선전 4승 1패를 기록해 조 1위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어서 강남이 3승 1무 1패, 영일이 3승 2패로 조별 토너먼트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와 이수, 남정은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B조와 C조의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C조에선 도신과 가동, 방배와 도곡, 길동과 둔천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B조에선 화곡과 사당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유,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종이책 읽기를 권하셨던 저의 교수님은 이 종이책이야말로 충전시키지 않아도 되고 콘센트에 꽂지 않아도 되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매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어느덧 옛말이 돼버렸죠. 아이들에게는 사시사철이 스마트폰의 계절이고 오늘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데도 책 읽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 오래된 책장에서 맡을 수 있는 시간의 냄새, 종이책의 사각거리는 소리. 이번 주말 책 한 권 사러 꼭 가야겠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